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부동산 이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한 뉴스를 제가 콕 집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뉴스는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해서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되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세 가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그리고 효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 제도입니다. 지난 5월달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안에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 말 안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전월세 신고 제도는 지난 2019년 8월달 20대 국회죠. 더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폐기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 연말 안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혹시 중개사 사무실에서 했으면 그 중개사 사무실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은 당연히 보증금, 월세,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된 기간은 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라고 해서 우리 매매에 의한 실거래 신고와 똑같이 30일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 10월달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써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입법 예고해서 내년 연말 안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2019년 현재 전국이 61%, 수도권은 54%,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55%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나아진 것은 아니고요. 자가 보유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의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공공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약 10%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실제 전체 계약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임대차 실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4분의 3은 실제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계약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정확한 전세 가격 그리고 시세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게 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월세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로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보호 3법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더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6월 5일날 국회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있죠. 이러한 사항을 상임법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 대신 무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을 해서 4년을 넘지 않는 2+2 해서 이렇게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고 그 총선 공약집의 내용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6월 9일날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가 아니고 무제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더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가 되어서 얘가 입법이 된다 그러면 무제한이 돼야 될 건데 아마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윤후덕 의원의 안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세 가지 법 중에서 나머지 세 번째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이 또한 더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같은 날 같은 내용에다가 첨부를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법무부와 국토부 그리고 더민주당 당정협의를 통해서 상한의 정액은 5% 한다라고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두었고요. 이러한 내용은 총선 공약집에도 나와 있었는데 총선 공약집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 사람이 갱신을 해달라고 했을 때 5% 적용한다는 이러한 지금 발의한 내용의 도를 좀 넘어서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에도 똑같이 5% 이상 정액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총선 공약집에는 나와 있었는데 현재 개정안의 발의 사항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갱신할 때에만 5%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효과, 부작용, 개선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효과 부분에 있어서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요. 전월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통계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니까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산화되어서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하니까 투명한 공개로 인해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약 500만 가구가량이 소득이 노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 500만 가구의 소득이 노출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원 확보가 아주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내용 중에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자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갱신되어야 되는 기간 4년 아니냐, 4년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인상하는 비율이 5%를 넘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효과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이 되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에 나와 있는 바로 급등하는 가격의 인상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단기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미지수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이 되던 1989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약 24% 이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도에도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임대인들이 미리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그 인상 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분명히 임대인들은 움직일 텐데 그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적인 부작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020년에는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8.6%였는데요. 인상 비율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즉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월세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도 이러한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아예 전월세 매물로 내어놓지 않는 그런 매물 잠김 현상, 매물 부족 현상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은 뭐냐? 일단 급등하는 단기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보조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는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계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주거비 안정은 경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적인 공급 정책을 써서 OECD 평균 8%보다 더 넘어가는 그러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법 없이도 분명히 안정화될 수는 있을 것인데요.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공급된 임대주택이 앞으로 또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적정량의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맞춰줄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공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축소시켜 버린다면 정부에서 계속 공급하는 이 주택이 나중에 사회적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계속적인 규제보다는 일정한 지원을 함께 써는 즉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쓰는 그런 안정된 임대차 시장의 유지가 바로 개선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과, 부작용, 개선책 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것을 강하게 규제로 하는 것이 잘한 정책이냐 놔두는 것이 잘한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원활하게 쉽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규제, 적절한 지원이 함께 가는 그런 공존의 사회가 되어야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만 앞으로 주택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켜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법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3법이 새로운 투자처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로 누르게 되면 그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풍선 효과에 의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정부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